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달러 리사이클링과 관련이 있는 질문이에요, 원래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이제 요 주제는 요것도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국제경제 배우신 분들은 글로벌 불균형과도 관련돼 있고. 자, 개념 다시 잡아볼게요. 자, 개념 뭐예요? 선진국, 개도국 있을 때 글로벌 불균형 또는 임밸런스 개념은 선진국은 경상수지가 적자, 개도국은 경상수지가 흑자, 이거를 글로벌 불균형 한다면 틀려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공통점은 지속적인 적자, 지속적인 흑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정의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속을 빼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적자가 돼요. 적자. 선진국 대표는 누군데요? 미국이에요. 미국. 개도국 대표는 중국이에요. 그럼 변동 환율 제도를 쓰는 나라라면 미국은 적자니까 환율이 조정된다고요. 얘네는. 그럼 달러가 어떻게 돼요? 약세되고요. 중국 쪽은요. 위안화가 강세가 돼요. 흑자니까. 그러면 수출에 다시 영향을 주죠. 미국은 약세로 수출이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요. 중국 쪽은요. 위안 강세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적자, 흑자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지속적 적자, 흑자 된다는 거는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왜 발생할까? 이게 하나가 달러 리사이클링이라는 논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 중국, 미국. 중국이 미국 대상으로 경상수지 흑자. 미국은 경상수지의 적자. 이렇게. 그럼 미국에서 중국으로 어떻게 돼요? 달러가 흘러가요.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일로 가면 아까 미국이 달러는 약세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제 가격 경쟁력이 회복이 되어서 수출이 다시 증가하는 거고, 그럼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이제 뭐 하냐? 넘치는 달러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산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미국 국채를 매입을 해요. 그래서 미국 국채 매입한다는 걸 뭐라고 하냐? 중국이 저축한다고 하죠. 저축. 일단 이거 지울게요. 자, 국민소득 항등식 따르면 Y는 C 소비, I 투자, G 정부 지출, 그리고 NX 순수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변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형했더니 민간저축 빼기 투자 더하기 조세 수입 빼기 정부 지출은 순수출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오른쪽이 경상수지였죠. 쉽게 말해서. 원래 경상수지 아니죠. 순수출은 주로 상품수지 얘기하니까. 이제 경상수지 발생할 때 흑자, 적자 원인이 요거 관련돼 있다. 그러면 중국이 뭐 하면 저축할수록 이건 누구 저축이에요? 가계와 민간이 관련돼 있죠. 민간. 이거는 정부와 관련돼 있다면 민간 정부.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하면 저축하면 경상수지가 흑자다 이러면 쓰죠. 자, 이때 얘가 국채를 샀어요. 사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다시 흘러간다고요. 국채 샀으니까 달러를 어디에? 미국에 줘야 되겠죠? 일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이게 달러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 미국의 달러 약세됐던 게 다시금 중국에서 달러를 가지고 사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해소가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안 되고 여전히 달러가 뭐가 될 수 있다? 강세가 될 수도 있죠. 달러 강세. 그럼 달러 강세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재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경상수지 뭐 한다? 적자.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경상수지는 지속적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요거를 미국은 중국 탓하는 거예요. 중국. 너네들이 넘치는 달러 가지고 우리나라 국채 사는 게 아니냐. 이런 과정에서 달러가 계속적 강세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적자 될 수밖에 없다 해서 중국 탓을 또 하는 거고, 그럼 달러가 들어오죠? 그럼 미국은 어떻게 돼요? 돈이 풍부해지죠. 얘는 유동성이 풍부해져요. 자, 풍부해지니까 미국은 금리가 낮아졌죠. 저금리.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발생한 게 뭐냐면 그 유명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예요. 이게 2008년도 뭐였어요?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돼 있죠. 세계 금융위기. 미국에서 확대된 거. 자, 서브프라임 뭐예요? 비우량,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신용도이 낮은 사람들한테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막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산 거죠. 그래서 집 가격이 계속 올라간 거고, 이 집 관련된 투자를 많은 사람들이 한 거고, 그다음에 이 모기지 관련된 회사들도 같이 투자한 거고. 근데 너무 이제 과열되니까 그 위에 어떻게 다시 금리를 올렸죠. 미국에서 금리 인상.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서 무리하게 돈을 빌린 사람들이 돈을 못 갚는 과정에서 거의 파산. 그다음에 부동산, 주택 가격 폭락. 그래서 미국 경기 침체 빠지게 된 거고, 이때 유명한 모기지사 두 군데가 망했잖아요. 그다음에 뭐 세계적 금융회사들도 망했죠. 그래서 요게 세계 시장 파급된 거죠. 자, 보세요. 그럼 국내 자본 유입으로 달러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민간 소비가 유동성 풍부해지니까 이 돈을 가지고 민간 소비가 가속화된 거죠. 그래서 경상수지 악화된다면 이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어요? 이게 일종의 수입 증가예요. 수입 증가. 민간 소비가 가속화된다는 거는 자국 내 제품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외국제도 소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입의 증가로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미국의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때 해외 투자 입장에서 해당 국가에, 여기 미국이라면 대외 채무는 뭐하고 증가되고, 왜? 경상수지 악화니까. 그리고 외환 보액은 줄죠. 원래 경상수지 적자가 되면 결국 외국에 돈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외환 보액이 갈수록 줄 수밖에 없는 추세가 되고, 자, 인하여 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외환 유출이 더 가속화될 수 있어요. 일반적 국가들은.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요? 얘는 돈을 찍으면 되지. 자기네 돈이니까. 그래서 달러 그냥 찍어내면 돼요. 그럼 계속 찍어낼수록 인플레이션, 물가 급상승하는 또 위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외환 유출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셔도 답안이 됩니다. 하여튼 이 주제는 미국과 관련된 뭐 달러 리사이클링, 그 다음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글로벌 불균형 다 연결될 수 있는 주제랑도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좀 자세히 좀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질문보다는 요 미국 관련된 요 내용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국제경제 끝에 가면 글로벌 불균형 나오니까 요 글로벌 불균형 관련된 주제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바로 좋겠습니다.